안녕하십니까. 미아 삼성 정형외과 김재호 원장님입니다. 오늘 다시 오래간만에 만나 뵙게 되는데요. 오늘은 정형외과 난치병 중에 하나인 골프 엘보와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팔꿈치 통증하면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 이런 식으로 좀 불리는데 그게 좀 어떻게 생긴 이름인지 궁금하고 어떤 질병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는요, 테니스 선수랑 골프 선수만 걸리는 질환이 아니고요. 테니스 선수랑 골프 선수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이기 때문에 별명이 그렇게 붙여진 거고요. 정확히 정형외과 명칭은 테니스 엘보는 외측 상과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골프 엘보는 내측 상과염이라고 표현을 해요. 일단은 테니스 엘보부터 알아볼게요. 비슷합니다. 구조는 비슷하고 나빠지는 그런 메커니즘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팔꿈치 보이시죠? 팔꿈치 보이시면은 자, 상완골이라고 하는 위팔뼈의 맨 마지막에 바깥쪽 만져지면 톡 튀어나온 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외측 상과라고 해요. 그냥 바깥쪽에 있는 해부학적 구조물인 상과이다. 요 뼈에 손목을 올려주는 근육과 건의 복합체가 외측 상과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건이 상과에 붙어 있다가 손목 쪽으로 가면서 근육 다발로 변하면서 그 근육이 손목에 붙게 돼요. 그래서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있던 손목이 위로 올라가는 기능을 해주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골프 엘보 같은 경우는요, 상완골의 내측에 있는 볼록 튀어나온 뼈인 상과인 부분에 손목을 아래로 내려주는 근육과 건의 복합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니스 선수 같은 경우는 이쪽 상과에 붙어 있는 건과 근육을 많이 쓰기 때문에 파열이 잘 되고요. 보통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안쪽에 병변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런 선수들만 뿐만 아니고 실제로 유병률은 이런 스포츠 선수에서 많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걸레를 많이 빤다든지 행주를 많이 빤다든지 그 다음에 손을 많이 드는 작업들, 그 다음에 유치원 교사 선생님들도 이제 아기를 들고 이런 분들한테 충분하게 다 생길 수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정형외과 질환입니다. 그래서 원인 같은 경우는 과사용이에요. 과사용이고 이제 우리가 염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 건의 염증이 일어나서 상과염 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정확히는 건이 뼈에 붙어 있는 부분에 부분 파열된 거예요. 부분 파열된 부위가 계속 반복적인 손목이랑 팔꿈치 사용으로 그게 만성 염증으로 넘어가서 회복되지 않고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팔꿈치 통증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유독 막 잘 안 낫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좀 어떤 식으로 치료를 진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설명해 드렸듯이 이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는 정형외과 난치병이에요. 낫지 않는 병은 아니지만 정말 낫기가 쉽지 않아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건이 파열됐으면은 안 써야죠. 사실 뭐 진짜 초진에 이런 분들이 오면은 방기부스하거나 통기부스 하면은 나아요. 근데 누가 이거 아프다고 요즘 세상에 방기부스하고 통기부스 하자고 하시겠어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반복적인 사용으로 나을 때쯤 되면은 손목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나 비벼 짜주는 동작으로 계속 근육과 건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낫고 이 건이 붙어 있는 부위에서 슬슬 더 뜯어지면서 이제 만성 염증으로 이제 재발을 하게 되는데요. 병원에 오게 되면은 병원마다 치료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 방법이 하나만 있어서 그거를 다 공용하게 모든 의사들이 쓴다면은 제일 좋은 치료 방법이겠죠. 근데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거는 그만큼 낫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 주력으로 사용하는 치료 방법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치료 방법은 이제 물론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스테로이드 주사를 놔보는 방법이에요. 인대에다가 직접 쏘면 안 되고요. 스테로이드는 그 주변에 쏴주는 게 가장 안전하는데 이제
스테로이드를 쏘게 되면은 염증이 가라앉고 순간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데 단점은 이제 부작용이 되겠죠. 제가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대해서 저번에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팔꿈치는 부작용이 정말 잘 일어나는 부위 중에 하나예요. 원인은 바깥쪽은 그나마 괜찮은데요. 안쪽은 만져보시면은 피부랑 피하지방 밑에 바로 만져지는 게 뼈예요. 근육 덩이가 잘 잡혀지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 피하지방 괴사나 아니면 피부 탈색이 굉장히 잘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방식은 초진의 환자분이 오면은 이 병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어떻게 주의를 하셔야 될지 설명드리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겠다고 설명해드린 다음에 한두 번까지는 치료를 해요. 근데 제 경험상 치료를 했을 때 재발률이 거의 50% 이상이 넘는 것 같아요. 3개월 후, 2개월 후에 다시 오시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또 그 주사를 놓기에는 저도 부담되고 환자분도 부담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치료 방법이 많이 의사마다 갈릴 수 있고 병원마다 달릴 수 있겠는데 저희가 문헌적으로 외측상과염, 내측상과염의 치료 방법 중에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진 거는 몇 개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체해충격파라는 치료가 있고요. 체해충격파 치료는 이제 마사지봉처럼 생긴 봉을 병변 부위에 두드려주게 되면은 마사지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고에너지들이 병변 부위의 혈류량을 늘리면서 자가치유를 해줄 수 있는 치료 방법이에요. 장점으로는 물론 주사처럼 침습적인 치료가 아니어서 거부감이 들기도 하지만 단점은 이제 그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두 번 받는다고 좋아지지가 않는 치료이기 때문에 최소 6회에서 8회 정도를 봐야지 그 이후의 치료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치료예요. 그래서 약간 좀 끈기랑 믿음이 있어야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체해충격파 치료를 말고도 저희가 프롤로라는 치료가 따로 있어요. 프롤로 치료라는 거는 이제 생리식염수에다가 농도가 굉장히 짙은 포도당 주사를 같이 혼합을 해서 만들어 놔요. 그래서 염증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을 왔는데 이 주사는 반대로 염증을 만들어내는 주사예요. 염증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손상된 건 주변에 흉터를 일부러 만들게 돼서 빈 공간을 흉조직으로 메꿔주게 해주는 재생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안타깝게 이 주사 치료도 한두 번으로 효과가 지속되진 않고요. 여러 번 맞아야지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염 효과가 하나도 없는 주사 성분이어서 환자분과 의사분의 믿음이 없이는 치료를 계속 연장하기에는 좀 어려운 치료지만은 제가 시도해봤을 때는 효과는 확실히 있었던 치료였어요. 자, PRP라는 치료가 또 있습니다. 자, 이게 다 공통점이 뭐냐면 PRP 치료나 그 다음 프롤로 치료나 체해충격파 치료나 염증을 없애주는 치료가 아니라 손상된 조직을 재생해주는 치료이기 때문에 주사를 맞거나 치료를 받았을 때 일시적인 즉각적인 염증이 가라앉는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받으면 더 아플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알고 맞으셔야지만 이 치료 효과는 더 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PRP 치료라는 거는 내 몸의 혈액에서 좋은 재생 성분만 뽑아서 다시 병변 부위에 다시 주입을 해주는 거예요. 장점으로는 내 피니까 부작용이 거의 없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피 속에서는 굉장히 염증 성분을 낮춰주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해주는 조직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상처 나면 딱지 나잖아요. 딱지 생기는 이유가 보통 그런 이유거든요. 자, 그런 작용을 손상된 부위에 직접 주입을 해주는 거예요. 보통 2회를 놓게 되는데요. 2회에 놓는 것만으로 해도 많은 호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주사를 맞으면은 상당 기간 뻐근하고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길게 가시는 분들은 2주까지도 팔꿈치를 좀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게 있고요. 만약에 이런 주사를 맞고 모든 걸 다 해봤는데도 또 반복적인 통증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건의 파열의 사이즈 정도를 알아봐야 돼요. 다른 병원에 가서 또 똑같은 치료를 반복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그때 가면은 이제 MRI 촬영을 하게 되고요. MRI 촬영을 해서 이거는 수술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수술을 진행하게 되죠. 수술을 했을 때 효과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수술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지도 않아요. 피부 절개를 조금만 하고 손상된 건을 주변 정리를 다시 한 다음에 깨끗한 건끼리 다시 묶어놓고 뼈에다 고정만 시켜주면은 수술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질병 두 개로 제가 이렇게 수많은까지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주사 치료도 여러 가지가 있고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뭐 체해 충격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만큼 안 나요. 그만큼 고질병이고, 그리고 저도 오자마자 초진 환자분들이 이제 팔꿈치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라고 한다면 아, 이건 잘 안 낫는 병입니다 라고 애초 설명을 하고요. 자, 제가 맨날 강조하죠. 스트레칭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 스트레칭은 최소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스트레칭 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종료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쪽 팔꿈치 바깥쪽이 아프다라고 하면은요, 어깨 높이까지 팔꿈치를 쭉 펴주시고 올려주세요. 팔꿈치에 너무 힘은 주지 마시고요. 스트레칭이라는 건 항상 내가 하는 부위에 근력을 주는 게 아니라 오징어처럼 풀어주면서 연체동물처럼 느슨하게 해주는 동작이, 준비 동작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손바닥을 아래 방향을 보고 안 아픈 손으로 병변의 손의 아래를 지그시 아래쪽으로 90도까지 쭉 늘려주세요. 그러면은 이쪽 외측 상과에 붙어 있는 손목을 들어올리는 건과 근육 자체가 쭉 신연되고 늘어나는 기분이 드실 거예요. 자, 이 동작을 한 번 할 때 15초를 쭉 해주시고요. 20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반대로 이쪽 내측 상과염, 골프 엘보 같은 경우는 준비 자세는 같아요. 근데 방향이 반대예요. 손목을 위로 쭉 잡아 당겨 주시면 아래쪽이 신연되고 늘어나는 기분이 드실 거예요. 자, 요거 말고도 아령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좀 쉽지가 않아서 증상이 조금 많이 호전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은 거고요. 이 스트레칭을 꾸준하게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난치병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아온 만큼 반복적인 팔꿈치의 나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쌓이다가 질병이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뭐 한두 번 하루 이틀의 스트레칭으로 내가 몇 년 동안 축적해왔던 나쁜 습관이 고쳐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 병이 고쳐지지도 않아요. 믿음을 갖고 이거 오래 하면은 분명히 낫는다고 했지 라고 해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좋아지기 시작할 때예요. 내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다 나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다 나았다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좋아졌으면 더 열심히 스트레칭을 꾸준하게 열심히 하셔야지만 외측 상과염과 내측 상과염에서 탈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할 말이 이거보다 더 많은 질환이긴 하지만 제 아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팔꿈치가 아프시다고 하면은 절대 참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꼭 치료를 받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주사는 한두 번 이상은 안 받는 게 좋다고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부작용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 말고도 정말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드리고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최대한 질 좋은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